일본이 안보법을 재개정하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는 마지막 수순을 밟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과연 주요 일간지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뤘는지 김성재 전 한겨레 신문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평화헌법 해석을 바꾸고 또 미일방위 협력 지침도 개정한 데 이어서 이제는 국내에서 법을 재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큰일인데요. 생각보다는 네. 이슈화가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본이 평화헌법을 드디어 이제 폐기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 아마 그런 그 생각을 어렴풋이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미국도 전쟁을 할 수 있고, 북한, 러시아, 중국, 우리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모두 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지만 특히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는 우리와의 굉장히 그 악연이 있죠. 역사의 굉장히 악연 때문이라고 전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악연이 무려 36년간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수탈하고 우리 민족을 죽이고 이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그동안 60여 년 동안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였는데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칼을 쥐고 총을 쥘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게 우리의 어떤 그 안보, 안위, 안전의 문제에서 너무나 큰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언론이 어떻게 다루고 있나 봤더니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물론 이제 그 발표가 된 그 다음 날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토요일부터 이제 기사가 나오고 TV에서도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저 정도로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그 사안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예. 그럼 어떻게 보도했는지 어떤 곳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 우리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이런 언론들, 우리가 과거에 친일 언론이라고 불렀던 이런 언론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나 먼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동아일보를 먼저 한번 볼게요. 동아일보에서도 이 사안을 상당히 많이 다루긴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다뤘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네, 양쪽으로는 좀 많이 다뤘는데요. 동아일보 9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이었고요. 그 발표가 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 신문이었는데요. 일본이 다시 전쟁 가능 국가로 돌아갔다. 하면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기를 텄고 한국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굉장히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지점이죠.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해설 기사를 썼고요. 한국 외교 일본 월권 막으면서 군사 협력 실리 챙기기가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국이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동아일보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사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것도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사설에서는 9월 19일이죠. 전쟁할 수 있게 된 일본 전략적 용일 고민할 때다. 용일이라는 건 즉 일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동아일보 9월 21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월요일 날 사설에서는 좀 뜬금없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일본 자위권 행사 빌미 주지 말아라 이런 그 제목의 사설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약간 좀 뜬금없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사설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도 이와 비슷한 그 논조의 시각을 담은 사설을 게재를 했는데 조선과 동아 같은 과거에 친일을 했던 우리가 수구 언론이라고 하는 이런 언론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그리고 국민에게 어떻게 알렸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지금 방금 보여주신 자료들에 의하면 책임을 괜히 북한 쪽에 떠넘기기도 하고 또 그렇죠. 일본을 잘 활용해야 될 때다 사실 좀 본질을 비껴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본이 한겨레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위험한 칼이라고 일본의 그 군국화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안보법이 바뀐 거를 위험한 칼이라고 그 표현을 했고요. 반면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양날의 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칼이라는 거죠. 둘 다 칼로 보고 있는데 위험한 칼로 보느냐 양날의 칼로 보느냐 이런 문제인데 양날의 칼로 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시각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은 일본을 잘 이용하면 북한의 어떤 그 호전성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한미일 우리가 군사동맹 체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을 잘 활용하면 북한의 어떤
그 도발 억지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그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예, 조선일보도 네. 비슷한 논조를 네네. 듣겠다고 하는 거죠. 네. 예. 조선일보도 조선일보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나요? 예. 조선일보 9월 19일자 정치 폭주에 아무도 제동 못 거는 일본을 보는 불안감. 불안감을 드러내는 그 기사를 썼고요. 예. 그리고 21일자입니다. 안보 법안 통과되자마자 일본의 해외 파병 자위대 임무 확대 나섰다. 이제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법이 통과되자마자 이제 예. 날개를 날개를 단 듯이 자위대가 이제 해외 파병 가겠다라고 했다는 기사고요. 9월 22일에는 일본 안보법 통과, 더 시급한 문제 따로 있다라는 이게 사설이었는데요. 예. 사설이었는데 이 사설에서 바로 이제 그 양날의 칼이라는 이런 이제 그 사고 방식을 드러낸 거죠. 안보법 통과했는데 더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을 잘 활용해서 북한의 도발 위험을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내용의 이게 더 시급한 문제라는 게 지금 우리한테 북한이라는 그런 얘기죠.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은 늘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안보 위협을 줘왔지만 지금 일본은 말씀드린 것처럼 60여 년 동안 손발이 묶여 있다가 지금 이게 완전히 풀린 거거든요. 그 묶여 있다가 그 풀린 손발에 칼과 총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랬을 때 우리가 동맹 관계에 있긴 하지만 일본이 얼마나 그 호전적인 국가입니까? 실제로 미국 본토를 침략했던 세계 유일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일제시대 우리 36년 지배를 했고 또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 침략을 했던 나라 아닙니까? 이런 굉장히 그 위험한 그 나라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그 위험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북한의 위험을 그 막아낼 수 있는 이런 그 용일 또 이것이 더 시급한 북한의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하면서 일본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은 과연 현실을 제대로 그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그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예. 전달하고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도한 언론사도 있습니까?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한번 예. 그 우리 보겠는데요. 경향신문이 그 이 위험성에 대해서 시리즈를 아마 시작한 것 같아요. 하면서 그 한겨레와 경향은 일본 안에서도 일본 안보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서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시민들,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도 했고요. 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설과 기사와 예. 이런 걸 통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9월 19일자인데요. 결국 평화헌법 버린 아베 정권 이렇게 하면서 평화헌법을 버린 그 일본의 지금 그 아베 정권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 보고 있고요. 9월 19일 사설 저 한겨레 그 사설 외에도요. 경향신문이 9월 21일자에서 동북아 군비 경쟁 신호탄 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예. 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아까 기사를 본 것처럼 일본 안보법이 통과되자마자 해외 파병 나가고 있다. 이 해외 파병 나가고 있다는 그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그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친절하게 예.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근데 경향신문을 보면은 동북아 군비 경쟁 신호탄을 쐈다. 동북아가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군비 경쟁을 이제 가속화하고 그러면 예. 북한도 아마 그 안보 위협을 느낄 테니까 또 군비를 늘릴 테고 이러면은 굉장히 동북아가 굉장히 그 위험한 군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기사를 예. 통해서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미 일본이 군사비 네. 지출이 세계 6위다, 전력도 중국과 대등하다. 이 부분도 같이 짚어줬군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팩트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지니고 있고 어느 정도 군사력을 지니고 있길래 이게 정말 일본이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국민들에게 사실 알려주는 내용인데 군사비 지출이 세계 6위고요. 경제력은 물론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지금 3위까지 떨어졌습니까? 예. 그리고 그 중국과 거의 비슷하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군사력 예산의 지출의 비중이 높진 않지만 일본의 GDP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중국과 비슷하다라고 예.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첨단 무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고요. 북한은 뭐 비교할 수가 없고 중국과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굉장히 우리에게도 우리 바로 이웃 국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악연이 예. 나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점들을 이런 기사를 통해서 경향신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군비 경쟁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경향신문이
또 짚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수 언론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제목들을 좀 빠르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21일자에 중국 겨냥해서 미국, 일본 군사동맹 그리고 한국, 미중 패권 다툼에 새우등 터지겠다 예. 이런 제목인데요. 역학적인 부분을 짚어줬군요. 네, 동북아에서 지금 어떤 역학관계가 벌어지고 있는지 예. 그 지점을 지금 짚어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왜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제목을 통해서도 알려주지 않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동북아가 지금 전 세계에서 중동 그리고 다음으로 굉장히 위험한 화약과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일본까지 이제 군비 경쟁, 군국주의에 가세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국민들의 반대 정서에 대해서도 이거는 일본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일본 예. 헌법학자 100명이 위헌 소송단을 구성을 해서 위헌 소송을 내고 있고 지금 아베의 이런 군국화에 지금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 안에서. 그리고 야권도 반아베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 국내에서도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평화 단체들이 예. 우려감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 일본의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안보법을 바꾼 거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그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 또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달라고 예.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인지 어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죠. 네. 예. 그리고 한겨레 보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9월 19일자에 보도됐던 기사의 제목인데요. 네. 예. 9월 19일에 침략 사죄하는 일본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라고 이제 이게 토요일자 일면 기사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중간 제목을 하나만 보면은 안보법안 참여연 통과가 확실됐고 통과가 됐죠. 그 뒤에 보시면은 일본이 해외 무력 분쟁 개입 길텄다 이런 제목으로 예. 일면 톱 기사로 토요일날 한겨레가 다뤘습니다. 네. 예, 외교로 잘 활용하면 된다. 용일이라는 표현을 아까 동아일보였던가요?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네. 삼각동맹에 있어서 오히려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도 짚어줬습니다. 네, 약간 시각이 다르죠. 예. 아마 용일보다는 한겨레는 삼각동맹에서 우리 한국의 어떤 역할을 가질 것인가. 중국과 우리가 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예. 가서 사흘 때 이제 서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중국은 굉장히 지금 일본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그리고 이렇게 안보법 통과한 거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그런 중국 정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삼각동맹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기사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예, 두 가지 기사의 제목이군요. 네. 9월 19일 일본 해외 대규모 파병 가능, 또 군사부담 덜려는 미국 이해와 일치했다. 지금 일본 안보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동부아시아에서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보니까 결국 미국의 이해와 일치했다라는 예. 그런 해석을 낸 거고요. 이런 해석 역시 제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는 찾아보기 좀 힘든 그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칼, 일본의 안보법안, 지혜로운 대응을 해달라라는 게 한겨레 신문의 사설 제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이 사설에서 위험한 칼로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안보법이 굉장히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 좀 지혜로운 대안을 내라라는 내용으로 한겨레가 사설을 썼습니다. 네. 예, 일부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사안들을 알아보고 또 진실을 알아보려면 네. 참 소비자들이 피곤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국민들이 독자들이 어떤 신문을 보면 예. 정말 진실이 아닌 것들을 진실인 것처럼 믿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네. 예, 그렇게 중요한 언론의 역할이 요즘에는 정부의 홍보 창구가 된 것 같은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정책을 홍보한 기사, 기획 기사들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전문가 칼럼까지 정부 돈을 받고 썼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계속 아마 예.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왜
또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려야만 하냐면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언론을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장사꾼 언론이냐, 매춘 언론이냐라는 표현까지 제가 썼는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칼럼까지 돈을 주고 이제 매수를 샀다는 거죠. 스트레이트 기사를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이제 칼럼까지 돈을 받고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쓰는 대체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신문에 기고를 하는데 이분들이 칼럼을 쓰면 그 언론사에서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언론사에서 지급이 된 게 아니라 정부가 계약을 한 홍보대 행사에서 받았고 그 돈은 결국 정부에서 받은 돈을 받은 거다. 그렇다면은 이 글을 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칼럼니스트들은 정부한테 돈을 받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정부 홍보맨이 된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무슨 서포터즈라고 부르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네. 예, 지금 어떤 기사들을 칼럼들을 원고료를 정부로부터 받고 썼는지 일단 네. 그것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돈을 주고 매수했다는 그 기사들이 대체로 그 주제가 노동개혁,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노동개혁 문제 아닙니까? 지금 계속 이 노동 문제 가지고 계속 그 정부가 돈을 풀어서 여론을 지금 조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칼럼들도 역시 그 노동 문제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체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정말 그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이른바 주류 매체라고 하는 그런 매체들이죠.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매체들인데 심지어 전문가 칼럼이라면 맞는 얘기구나 생각하고 보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주류 매체고 신뢰도가 저렇게 높다라고 하는 심지어 뭐 조선일보는 할 말을 하는 신문 1등 신문이라고 스스로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매체긴 한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매체까지 지금 정부에서 돈을 받고 그 칼럼을 게재했다는 건데 그 칼럼들의 주제들이 대체로 보면은요. 시간제 일자리 기업의 인센티브, 행복한 일자리에 관한 뭐 이야기, 일하는 문화 개혁과 시간 선택제 일자리 성공. 대체로 시간 선택제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노동자가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 노동 문화를 개혁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주장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좋습니다. 시간 선택제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도입이 될 필요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고용노동부가 돈을 줘서 칼럼까지 게재하는 그 배경에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을 하루 종일 고용한 게 아니라 시간 선택제를 할 수 있게, 즉 노동 시장을 굉장히 유연하게 하겠다. 그 얘기가 바로 비정규직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게 노동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지금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그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들의 칼럼을 게재를 한 거고요. 돈을 주고 게재를 한 거죠.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저 칼럼들 같은 경우에는 2014년 하반기잖아요. 6월부터 10월까지 12월자도 있고요. 올해에도 원고료를 지급한 칼럼이 있던데 어떤 것들입니까? 올해도 역시 비슷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경제하고 서울신문이네요. 같은 내용인가요? 네, 비슷한 내용이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해야, 또 시간 선택제 혁신 사회로 가는 길,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돈을 풀어서 언론에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칼럼니스트에게도 지금 약간 좀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언론학자분들이 아니 어떻게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부한테 돈을 받고 이런 칼럼을 쓰냐, 이거 관제 칼럼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그분들이 이거를 정부 돈을 받고 하는 건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보다는 더 큰 문제는 언론이 돈을 정부에서 받고 칼럼을 쓸 수 있도록 지면을 내줬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는 이제 홍보를 하고 싶겠죠. 돈을 풀어서라도. 이제 정부의 강렬한 욕심이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세금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이런 식으로 언론의 지면을 사서 홍보하는 거는 정말 적절하지 않고요. 그보다도 더 책임을 느껴야 될 거는 언론이죠. 언론이 돈 받고 지면을 다 내줬다. 이거는 신뢰도를 깎아 먹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언론으로서 막 나가는 거 아니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예, 기획 기사에 이어서 전문가 칼럼까지, 물론 외부 기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달아놓기는 하지만 네,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언론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지면들인데 그 정체성을 정부 돈에 이렇게 팔려가게 한 것인지 좀 네. 예,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